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안료는 PB27, 화이트 나이츠의 인디언 옐로우, 안료는 PY150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디언 옐로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그 자체로 더 아름답고 예술작품에서 더욱 빛을 내는 색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끔은 잔인하다 느껴지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디언 옐로우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인디언 옐로우는 원래 망고나무 잎만 먹은 소의 소변을 재료로 하는 색인데요. 소의 소변을 모아서 건조시킨 후 거기서 만들어진 노란 구슬을 모아 반죽한 후 덩어리로 만들어 물감용 안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안료가 NY20인데요. 이 안료를 만드는 방식은 15세기부터 인도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안료로 만들어진 색을 힌두 노란색 혹은 인디언 노란색, 즉 인디언 옐로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소에게 가혹한 이런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인디언 옐로우는 발색이 굉장히 진하면서도 맑은 편이라 많은 곳에서 애용되었고 일찍부터 유럽에까지도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인 방 고흐도 즐겨 사용했던 색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란색을 만들었던 안료 NY20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악취와 독성, 특히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우루시올이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흔히 온나무의 중독성을 경고할 때 오똑이 오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온나무의 피부가 닿으면 심한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 또한 우루시올이라고 하니까요. 안료 NY20의 위험성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안료 NY20의 이러한 단점을 비롯해서 망고잎만을 절제해서 먹이고 수분 섭취도 극단적으로 조절한 소들이 영양 결핍으로 쓰러져 죽는 경우도 많아서 1900년대부터는 NY20의 제작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적마다 과연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그 색은 어떤 빛깔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500년도 넘는 동안에 희생되었을 수많은 소들을 생각하면 그런 색짐은 다시는 안 보게 된 편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인디언 옐로우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한 이유는 윈저 앤 뉴턴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윈저 앤 뉴턴에서 출시된 갬보찌나 인디언 옐로우 색은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갬보찌와 인디언 옐로우 색감과는 정반대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윈저 앤 뉴턴의 갬보찌 색은 오늘 보여드리는 인디언 옐로우 색감과 비슷하고 윈저 앤 뉴턴의 인디언 옐로우 색은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린 안료 PY60으로 만든 갬보찌 색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물감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원래의 갬보찌 색을 만든 안료 NY24를 윈저 앤 뉴턴만 수지 형태로 2005년까지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윈저 앤 뉴턴이 색감에 대한 착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죠. 윈저 앤 뉴턴과 같은 발색의 인디언 옐로우를 만드는 브랜드는 폴란드 브랜드인 르네상스 딱 하나인데요. 르네상스는 또 갬보찌라는 색을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두 색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브랜드에 따라 색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두 색이 완전히 크로스된 발색을 보여주는 경우는 제가 사용해본 200개가 넘는 물감에서는 드문 일이라서요. 어쨌든 이런 이문점 때문에 오늘의 보조색을 인디언 옐로우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럼 윈저 앤 뉴턴의 인디언 옐로우나 갬보찌를 썼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석하게도 현재 윈저 앤 뉴턴은 갬보찌랑 인디언 옐로우를 복합 안료로 만들기 때문에 단일 안료로 만든 물감을 조색의 기준점으로 잡고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그 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른 오늘의 조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 물감은 알료 PY150으로 만든 화이트 나이츠의 인디언 옐로우인데요. 화이트 나이츠는 러시아의 물감 브랜드입니다. PY150은 니켈 아조 옐로우라는 이름의 안료로 1970년에 개발된 합성 유기 안료인데요. 진하고 탁한 붉은색에서 녹색을 띠는 노란색을 만들고 발색이 매우 잘 되며 착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성질이 있고 내광성은 좋으며 독성은 약간 있는 편인데요. 니켈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호흡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안료이기 때문에 파우더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은 피하는 등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켈 아조 옐로우. 우선 아조가 질소 화합물이라는 뜻이니까 인디언 옐로우의 원재료였던 소의 소변하고는 맥락이 좀 통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또 PY150의 내력을 보면 윈저앤 뉴턴이 인디언 옐로우 딥이라는 색을 만들 때 사용한 안료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디언 옐로우의 발색은 이게 맞나 싶지만 또 막상 조색을 해보면 오늘의 조색이 일반적인 후커스 그린의 색감과 더 비슷하지 않나요? 지난번 PY65와의 조색으로 만들어진 녹색은 좀 더 빈티지한 느낌과 함께 바랜드 낙엽진 것 같은 색감으로 보였거든요. 거기다 안료에 대한 설명글을 읽어보면 이 PY150으로 만드는 색감은 NY24, 즉 갬보치라는 색을 만들었던 원래의 자연 안료색과 가장 비슷한 색이라고 합니다. 어쩌란 말인가요? 그럼 이런 색감이 원래 갬보치와 더 비슷한 색일까요? 그럼 왜 윈저앤 뉴턴을 제외한 많은 브랜드들이 2주 전에 보여드린 갬보치 색감과 비슷한 발색의 물감을 만들어서 갬보치라고 부르는 걸까요? 갬보치와 인디언 옐로우 색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색도 아닌데 말이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튼 오늘은 본의 아니게 갬보치냐 인디언 옐로우냐를 두고 이리저리 헷갈리는 말씀만 드려서 정작 안료 PY150에 대한 기억은 희석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조색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만의 절대 팔레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색에 사용했을 때 가장 유용한 20개 정도의 색을 선정해서 만드는 팔레트인데요. 아직 그 20개의 모든 물감 혹은 안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안료 PY150은 20개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안료입니다. 우선 물의 농도를 달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색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또 그 특유의 쨍한 색감이 다른 색과 조색이 되었을 때 한층 더 생기를 넣어주는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의 조색 카드만 보셔도 햇빛을 잘 받고 자라난 식물의 건강한 잎의 녹색처럼 보이지 않나요? 특히 5대5 비율의 조색 이후부터 PY150의 비율이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초록색들은 각각의 색감이 자연색에 가까워서 발색하면서 이 두 색만으로도 생생한 정글을 그려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의문점만 잔뜩 안겨드리고 정답을 못 드려서 괜히 찜찜하실까 걱정인데요. 오늘은 사실 제 머릿속이 물음표로 복잡해서 글도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미스터리한 안료 PY150과 인디언 옐로우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감사하게도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역시나 착색이 참 잘 됩니다.